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 검증을 통과한 세 번째 일기 내각 인사가 됐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검찰 조직이 초대형 인사 태풍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정적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혀 이번 인사의 목적이 인적 청산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사 대상이 된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향후 단행될 후속 인사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 합병 찬성 압력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 합병 성사에 정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다 전격 해임된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는 명령으로 인식됐다는 내용의 육성 증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탄핵론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확인된 농가만 10개 시도에 25곳에 이르고 이 중 7개 시도에 11곳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AI 대책을 보고받고 근원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소식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 20, 뉴스 15, 뉴스 09, 출발 640을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20과 뉴스 15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6월 4일 뉴스 20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7일 강제 송환을 앞두고 사법처리 향배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유 씨의 내용만 다룬 것이 아니라 앞서 송환된 정유라 씨의 사례에 빗대 유 씨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해외 장기 도피 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경향을 짚어주었습니다. 뉴스 20은 유 씨가 7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며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렸던 인천지검이 당시 사건 내용과 관련자 재판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유 씨의 귀국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까지 체포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2028년까지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며 유 씨가 수년간 귀국을 피한 점, 다른 유병언 일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귀국하자마자 구속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뉴스 20은 유 씨가 무르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짚어주었습니다. 유 씨가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에 관해 모르는 일이라거나 나아가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여 송환 후에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사례에서 보듯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했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촘촘하지 못하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내비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 씨는 일가족들이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유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가족 비리가 확인된 만큼 혐의 입증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관측했습니다. 뉴스 20에서의 제목은 유섬나도 정유라와 같은 전략이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정 씨에 빗대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으나 보도 내용은 유 씨가 정 씨와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유 씨가 혐의를 시인하지 않을 경우 정 씨의 사건을 다룬 법원의 원칙을 근거로 볼 때 유 씨도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둔 보도로 보입니다. 마무리에서는 가족 비리가 확인되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 점에서도
법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의 제목이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 유 씨가 49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래픽이 제시되어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정보도 추가하여 주었습니다. 같은 날 뉴스20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젝트가 줄줄이 폐지되거나 개명되며 구조조정으로 생긴 예산은 개방형 ODA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젝트가 국정농단 관련 문제로 지적을 받은 이후 사업 재편 상황에 대해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추진해온 개도국 농촌지원 사업 중 새마을 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을 지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해당 보도는 이수은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에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영상을 삽입하고 앞서 코이카가 미르재단이 개입한 대외 원조 사업 코리아 에이드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름을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으로 바꾸어 음식과 보건의료, 문화를 융합한 원조 사업에서 보건 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는 내용도 해설해 주는 등 맥락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에게 낯선 ODA를 설명 없이 언급하다 보도 막바지에 개방형 ODA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ODA가 공적 개발 원조의 약자라는 사실을 간단히 언급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3일 뉴스 1호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한류 천병인 한국 음악이 중국에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 베이징 특파원발로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3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의 전자음반 판매액 차트에서 한국 음반 6개가 상위 20위 안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룹 빅뱅이 QQ뮤직의 전자음반 판매 합계 순위에서 메이드 음반으로 4위에 오르고 메이드 시리즈 싱글로 6위, 8위, 14위에 오르는 등 K-팝이 다시 중국에서 활기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드라마 도깨비의 OST가 5위,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가 18위를 차지했고 싸이, 아이콘 등의 곡이 100위권 내에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는 시스타의 곡이 100위 안에 등장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QQ뮤직이 지난 3월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으로 한중 양국 갈등이 절정에 달하자 K-팝 차트를 삭제했다가 최근 원상 복구한 이후에 변화를 포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QQ뮤직이 K-팝 차트를 복구한 지 보름 이상 지난 시점이라 해당 곡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곡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현지인들이 K-팝을 그동안 들었으나 차트에만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현지 음악 관계자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한한령을 어떻게 내면화하여 실행했는지 등 현장 분위기에 대해 전해주는 후속 보도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네, 뉴스 20과 뉴스 1호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했는데요. 뉴스 09 출발 640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 6월 6일 뉴스 09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한 지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했습니다. 자녀 위장 전입과 탈세 의혹 등으로 야당의 낙마 공세에 시달리고 있던 후보자에 대해 이제 유리천장을 깨야 할 때라는 외교부 내부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야권의 거센 검증 공세를 받고 있지만 외교부 내에서는 남성 중심의 수직적 조직 문화를 깰 수 있는 사상 첫 여성 장관 탄생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다양한 그래픽 양식을 활용해 시청자들에게 뉴스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외교부 한 관계자가 풍부한 국제 외교 경험에다 여성으로서 장점도 있어 경직된 조직 문화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한 부분에서는 그래픽 화면에 자막으로 처리했고 오준 전 유엔 대사나 강금실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소개하며 페이스북 화면을 활용한 그래픽과 발언자의 사진, 발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김원수 유엔 고위 군축 대표 직무대행이 말한 유엔에서 10년 이상 고위직에 있으면서 검증은 사실 국제적으로 받은 건데 해외에 있다 보니 국내 사정에 어두운 면이라는 내용은 육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오준 전 유엔 대사는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국제무대에서 장기간 활동한 후 돌아온 첫 외교장관이 될 것이라며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을 볼 때 이제 최초를 실현할 때가 됐다고 글을 쓰고 참여정부 첫 여성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페이스북에서 강 후보자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유엔에서 세계 각국의 속사정을 봐왔고 다양성을 이해하면서도 보편적 기준을 잘 알고 있다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분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보도는 페이스북에 강경화 후보자의 지인들이 쓴 글에 기자가 외교부와 유엔 관계자들을 추가 취재하여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단편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하는 데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출발 640은 현충일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보훈 행보를 종합해 보도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유공자를 극진하게 예우했고 오후에는 보훈병원을 찾아 유공자와 가족들을 위로한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행동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상 사부 요인들이 자리했던 옆자리에 국가유공자들이 앉게하고 함께 자리한 국가유공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소감을 들은 뒤 직접 무대 앞으로 가 부축하면서 내빈속으로 돌아오는 등 보훈 위상 강화를 약속해온 문 대통령의 기조를 행사 곳곳에 반영했다고 평했습니다. 청와대가 훈 포장을 받을 때 수상자와 가족이 함께 받도록 하는 등 의전 절차를 바꾸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문 대통령이 국회가 동의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발언과 부상 제대군인 가족이 지뢰 제거를 당부하는 말 등을 삽입해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다른 대통령과 차별점을 중심으로 보도해 전날의 행사 요약뿐 아니라 해설의 기능까지 곁들여 바쁜 아침 시간대 뉴스로 적합한 보도였습니다. 성수환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윤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3일 방영된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4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되돌아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연합뉴스 사진부 기자의 날카로운 해석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방영된 클릭 베스트 컷은 김난영 아나운서와 한상균 사진부 기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사진은 묵주를 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묵주는 교황청 특사로 바티칸에 다녀온 김의중 대주교가 프란체스코 교황으로부터 받아온 것인데요. 대통령 부부를 위해 2개를 선물했다는 교황의 마음 씀씀이가 엿보였습니다. 알려진 대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기 때문에 이번 묵주 선물이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교황 묵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외교력은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교황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낸 적도 있고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만큼 이번 특사단도 교황청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교황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친서와 묵주를 주고받은 교황과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안전모를 쓰고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30일에 있었던 서울광장 행정대집행 사진이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서울광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던 천막과 텐트를 철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는데요. 이제 서울광장이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 직후 천막이 쳐져 있던 자리는 마치 상처난 것처럼 맨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요. 그날 오후에 바로 잔디가 채워졌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말쯤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 커다란 건물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판매장 건물인데요. 이 건물의 부지가 14년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1평당 2억 8,300만 원, 부지 전체 가격은 약 145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2004년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의 명성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2010년 이후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전국에서 가장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제주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가능한데요. 7년째 계속 상승 중인 전국의 땅값이 투기와는 연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평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다음은 흉물스러운 바닷가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주시 애월읍 해변이었습니다. 바위를 뒤덮고 있는 것은 괭생이 모자반이라는 해조류라고 하는데요. 제주 북서부 해안에 무려 1,200톤가량이 유입돼 수거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보는데 한눈에 봐도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해조류긴 하지만 식용 불가인 괭생이 모자반은 큰 덩어리로 뭉쳐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썩을 때 나는 악취도 심하다는데요. 주변 양식장과 선박에도 피해를 입히는 등 불청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괭생이 모자반의 출신지가 바로 중국으로 밝혀졌는데요. 미세먼지와 황사에 이은 이번 중국발 불청객이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짓 여사가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휴양지인 타오르미나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등장한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옷차림이 확연히 다릅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착용한 화려한 재킷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옷으로 가격이 약 5,7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브리짓 여사는 상대적으로 수수한 옷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대조적인 옷차림에 더해 둘의 나이, 남편과의 나이 차이도 참 대조적인 게 신기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 나이도 아시다시피 대조적이죠. 맞아요. 예, 멜라니아는 46, 브리짓은 64살입니다. 멜라니아는 남편 트럼프보다 24살이 적고 네. 브리짓은 남편 마크롱보다 24살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념사진과 환경단체 옥스팜의 퍼포먼스 사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마이웨이가 잘 드러났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한 퍼포먼스가 인상 깊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고집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역대 최악의 분열을 노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0.3도 상승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일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에서의 성적을 묻는 김난영 아나운서의 멘트가 날카로웠습니다. 익명의 미 국무부 관리는요, 이번 순방 중에 트럼프 행동에 대해서 술 취한 관광객 같았다, 이렇게 또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진은 지난주 내린 우박 사진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최대 지름 3cm의 우박이 내려 농작물은 물론 시설물과 차량 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초여름은 대기층 간 기온차가 커 우박이 내리기 쉬운 계절이라고 하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서윤재 학생은 어떤 사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저는 제주 북서부 해안을 뒤덮은 괭생이 모자반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중국에서부터 퍼진 이 괭생이 모자반 때문에 우리나라 해안지방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는데요. 공기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중국발 불청객이 덮쳐온 것이 안타깝고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베스트 컷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검토 과정에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언론에선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이 국내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이제 성주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개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이제 추가 반입됐는데도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매우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표하면서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죠. 다음 날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국방부의 최초 작성 문서에는 사드 발사대 2기가 한국에 도착한 데 이어서 4기가 추가로 들어와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차례 이제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보고서에는 해당 사실이 누락돼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결국 국방부 정책실장 주도하에 미군과의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문구가 삭제됐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이제 구두 보고를 하려 했으나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결국 실무 책임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총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 사드 포대 중 성주에 배치된 2기 외에 나머지 4기가 지난 4월에 국내로 들어온 사실은 이미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조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또다시 벌어지는 사드 소모전이라고 밝히면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조용히 진상부터 파악한 이후에 조치를 내렸어도 됐을 텐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공개적으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겨레 신문은 국방부의 국기 문란을 강조했습니다. 사드는 가장 민감한 국방 현안이고 전임 정부와 새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이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상황을 정확히 알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또 청와대가 문제인식이나 진상 파악을 더 빨리 해야 했다는 지적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국방부의 보고 누락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요. 대통령도 모르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 가능한 일인가라면서 국방부가 실수를 가장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군 통수권자에게 항명한 것이 아니냐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상으로 이 사드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한 가운데 조사 대상과 범위가 방산비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지금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 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을 하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서 조사한 데 이어서 여당에서는 이제 사드 청문회 요구까지 나왔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진상조사가 단순히 보고 누락 차원이 아닌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드 배치 과정 조사 중에 이제 리베이트 같은 비리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 전방위적인 방산비리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초점을 좀 옮겨서 사드 연내 배치는 물 건너갔나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청와대는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조사 결과는 당분간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사드 보고 누락이 국방부 실장 선에서 이제 가능한 일인가라고 전하면서 용두사미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일보의 어떤 다양한 분석이 눈길을 좀 끌었는데요. 이후에 어떤 파장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사드 외교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FX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군의 사조직 이른바 뭐 알자회인지 알자회인지에 대한 인적 청산까지 논란이 번지면 우리 군이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이
중국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 또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보고 누락 진상 조사가 이제 국내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드 철회는 없다라는 입장을 통해서 미국의 우려를 이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당장 배치 완료는 막고 있으니까 경제 보복을 좀 풀고 북한을 설득해 달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낼 것입니다. 이렇듯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외교 문제를 어쩌면 언론에서는 오히려 확대 해석해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거나 미국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는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불안감을 좀 조성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고 추가 작업 추진 등 사드 프로그램에 매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사드 배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중국과의 긴장이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객관적으로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도 이번 사건의 향후 파장에 이제 주목하면서도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논평을 가급적 자제하고 관련 소식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구시보는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6월 말에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 7월 초에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내다봤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국가 안보에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겠죠. 청와대는 사드의 필요성이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한미 동맹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이념적인 성향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진영에서는 현 정부가 사드를 철수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확산되면 될수록 이념과 진영 논리의 프레임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드 철수를 주장하는 쪽과 사드 조기 배치를 주장하는 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 역시 내부 갈등이나 이제 소모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인 이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사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도 정파적인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최선의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좀 모았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된 보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말씀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